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뵙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색다른 맛이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융합 교육, 지속 가능 발전 플러스 지속 가능 발전 교육 플러스 지속 가능 발전 융합 교육. 자, 이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지속하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면 이제 SD라고 하는 거는 여기 SD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속 가능 발전을 얘기하는 그 영어식 표현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그 지속 가능 발전은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왜 핵심적인 도전이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지속 가능한 것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죠? 여기 써놨지만은 환경 파괴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고민거리 초고령화하고 저출산의 문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그게 1대1의 비율이면 괜찮은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청년 실업의 문제,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우리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불균형 발전의 문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잘 사는 구미 선진국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조금 어렵게 사는 소위 남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도농 간의 불균형, 그 다음에 각 대도시하고 농촌 도시의 불균형, 이런 불균형 발전이 있죠. 안보 불안, 특히 우리나라는 안보 불안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국경 문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문제, 캄보디아, 태국 간의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죠. 다문화로 인해서 조화롭지 않은 이런 상황들도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각기 별도로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돈해야 되겠죠. 이 지속 가능 발전의 문제는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87년에 브룬트란트라는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데 그 보고서에서 지속 발전 가능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미래 세대의 미래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돼요.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삶의 질을 지키는 방식으로 사회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그런가 하면은 물론 뭐 다양한 논의가 있었겠지만 훌쩍 뛰어넘어서 유네스코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 속에서 지금 우리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살아갈 미래 세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인 동시에 이를 노력하는 과정이다. 삶의 질의 향상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 그 다음에 노력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세대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문화 간의, 생물 간의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축을 보면 지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지구의 한계에 초점을 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하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체들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 즉 세대 간, 국가 간, 문화 간, 생물 간 형평성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교육이 하나 덧붙였잖아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아까 Sustainable Development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위한 교육. 그래서 흔히 우리가 ES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즉 ESD는 우리 국가나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요. 국가적 요구,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국가적 요구,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증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뭐냐? 당연히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겠죠. 조금 정리된 의미로 설명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유엔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으로 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0년 해가지고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10년을 선도할 기간으로 유네스코를 지정해서 유엔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이 이렇게 유엔에서도 신경을 쓰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 발전 교육이 뭐냐, 이건 한마디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과 가치, 그 다음에 실제를 어디에서 교육과 그 다음에 학습의 모든 측면에서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ES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사실은 불확실성 또 복잡하기까지 해요. 이런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한 실제 세계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평생에 걸친 학습, 즉 평생학습, 즉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을 해보자. 앞에서 얘기했던 유엔에서 얘기했던 뭐가 있었어요. 유엔에서 그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시작된 이래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부라든가 각 대학, 유네스코, NGO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것들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독일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BLK 프로그램 21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BLK 프로그램 21에서 삼고 있는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1세기의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위기들이 있잖아요. 환경 파괴, 기후 변화 그런 위기들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소위 조성 역량을 습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성 역량 말이 어렵네요. 조성 역량이 그럼 뭐냐? 조성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미래가 정말 지속 가능 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어떤 관련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시킴으로써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모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 BLK 프로그램 21에서는 조성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성 역량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죠. OECD에서 데세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데세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은 데피니션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뽑아냈어요. 어떻게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소위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해서 핵심 역량이라고 했는데 이 OECD의
데세코 프로젝트의 핵심 역량을 누가 반영한 거야? BLK 프로그램 21에서 반영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학습하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다. 핵심 역량은 뭐다? 학습해서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핵심 역량의 범주,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는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인성, 태도죠. 기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다차원적이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학습할 수 있다. 다차원적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능력을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세코에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과 그 다음에 이를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BLK 프로그램 21의 조성 역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전통적인 역량 범주를 볼 때 내용 방법적인 역량, 사회적인 역량, 그 다음에 개인 각각의 자기 역량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OECD의 데세코에서는 이 그 내용 방법적 역량으로 첫 번째로 꼽은 게 서로 사람들 상호 간에 교감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기, 이런 역량을 꼽았어요. 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고 우리가 상호 교감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언어나 상징,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왜? 교감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사용해서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을 사용하냐?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이거를 가공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와 비슷한 이거 기반해서 조성 역량에서는 개방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통합하는 지식을 형성하는 역량. 여기서 이제 지식을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가 뭐 비슷하죠. 미래를 내다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역량. 학제적 지식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 나누면은 뭐 요새는 이렇게 나누지도 않지만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뭐 예술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요새는 하도 이런 학제들이 그 분야에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제간을 뛰어넘으면서 학제적인 지식을 이렇게 그 획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융합까지도 더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런 거 지식을 획득해서 그 지식을 획득된 지식에 맞는 행동을 과연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다 비슷하죠. 지식과 정보를 사용해서 상호 교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행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동질 집단이 아니잖아요. 일단 나와 내 친구, 부부 사이에서도 뭐 서로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협력, 갈등도 조절해야 되겠죠. 그죠? 역시 타인과 함께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 그러려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타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타인에 대한 동기유발,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개인적인 자기 역량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평균 수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생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각 개인이 가져야 된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능력, 또 자기 역량의 범주 안에 드는 겁니다. 조성 역량에서 독자적인 비전, 타인의 비전, 성찰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 최근에 뭐 엄마가 만들어줬다, 뭐 부모가 만들어줬다,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말고 독립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소외 집단,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억압받는 자, 이런 소외 집단에 대한 공감, 요새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도 중요 역량으로 이 독일 사람들은 꼽았네요. 그
다음에 아까 타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랬죠? 스스로 적극적이 되기 위해서 자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 서로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큰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호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주에서 ARES, 호주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연구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호주 ARIES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모든 교육과정. 특히 미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생활변화 접근 방식을 환경적이냐 지속가능 발전이냐 여기에 맞느냐,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모든 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기본 역량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 여기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도 기본 역량에 넣었어요. 아까 3가지로 했는데 어디는 대세코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조성 역량은 여기는 5가지네요. 좀 더 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미래 상상, 보다 나은 미래를 제안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공하고 지금 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미래는 어둡다, 헬 조선이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탐색, 사람, 학교, 커뮤니티와 조직들을 돕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구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시스템 사고가 중요하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복잡한 상황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난이 아닌 진영 논리, 무조건 맞다 무조건 틀리다가 아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량이에요. 아집을 부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도 하면서 또 잘못된 것은 조금 고쳐주면서 서로가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참여. 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누가 계획을 세운다?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다인데 이건 내게 아니야. 그래서 니들끼리 해. 투표. 그거 나 정치에 관심 없어. 가장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플라톤이 그랬던가요? 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멍청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계획을 함께 결정하고 분석하고 나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역량, 참여 역량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제약에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능력을 배양하고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식의 어떤 바디, 지식체를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또 변화가 중요하죠.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나 파트너십,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공식적이겠죠. 포멀 에듀케이션, 형식 교육, 인포멀 혹은 non-formal, 비공식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변화의 책임감과 확고한 행동을 위한 담론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된다.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5가지를 호주의 ARES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기본 역량으로 세웠습니다. 이 추진 전략을 보면은 멘토링, 멘토와 멘티가 있겠죠. 개인과 그룹의 지지, 충고, 이해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생활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멘토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때로는 멘토는 멘티가 되겠죠. 그죠? 네. 분위기 조성 해야 되겠죠. 변화와 정책 기반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든가 기술, 태도를 기존의 실천 과정에 긴밀하게 반영을 해서 어떤 분위기? 개방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 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이다, 참여자 중심이다.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거죠. 참여자 중심의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가 아니고 내일이고 우리 일이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질문에 심도 있는 연구나 특히 중요한 게 실천이죠. 실천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자극하고, 우리 지역사회나 조직 변화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해야 되겠다.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실천을 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면 안 되겠죠. 참여자의 일터나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타당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탐구해보고, 결국 이런 탐구는 참여자의 삶의 실천과 바로 연관되는 탐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는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먼저 해외의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